1번 문제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과정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론의 정립과정은 B, A, C, E, D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고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 나오고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이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B는 A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하였다. B는 대륙이동설이고 A는 멘틀 대류설입니다. 둘이 순서가 바뀌었죠. 2번은 틀렸습니다. 해저 확장설의 정립에는 음양측신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맞는 말이죠. 음양측신법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저에 음파를 쏴가지고 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음파의 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 이거를 가지고 수심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음양측신법을 가지고 다양한 해저 지형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플룸 구조론은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으로 외핵이 아니라 멘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근거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1, 3, 5번이다. 2번 문제입니다. 음양측신법 관련 문제이고요. 지금 A 해역과 B 해역에서 각각 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A 같은 경우는 수치가 비슷비슷한 걸 보니 해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뭔가 해구의 느낌이 나죠. 이것을 바탕으로 모눈 종이의 선으로 연결을 해봤더니 기역과 니은처럼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A 해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깊이를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B5와 B6 같은 경우 이렇게 깊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양측신법을 했을 때도 여기에 시간차가 확실하게 나타나 주어야 하는데 위에 표를 다시 가보니 B5와 B6 사이에 엄청나게 숫자 차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B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음양측신법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인데 이것이 수심이라고 했죠. 2분의 1은 상수, 그리고 음파의 속도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복 시간에 비례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기억에는 해구가 분포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령이 분포할 것이고 니은은 A 해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B 해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복각 관련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6개의 암석은 모두 정자극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 여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복각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암석의 연령이 0인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때 복각이 플러스 38입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니은을 볼게요. 이 지역이 적도 부근에 있던 시기는 중생대이다. 적도 부근이라는 것은 복각이 0도인 지점을 보시면 되는데 요 사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보니 60에 100만 년이죠. 그러면은 6천만 년입니다. 6천만 년부터 2천만 년까지니까 여기는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 대륙의 복각의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다고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각도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생각해 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복각이 작았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이 문제의 답도 1번입니다.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판 관련 문제죠.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각이라고 할 수 있고 B랑 C는 멘틀인데 B는 위쪽에 상부 멘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각과 상부 멘틀을 더한 판이라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 바로 연약권이죠. 보기를 볼게요.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다. 그림만 봐도 대륙판이 두꺼운 거 확인할 수 있고 판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니라 A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는 주로 B가 아니라 C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플룸 상승류에 의해 화산섬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플룸 상승류의 밀도는 주변보다 크면은 상승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나의 화산섬 기억 하부에 열점이 존재할 것이다. 플룸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 화산섬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화산섬 밑에는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열점이 존재하고 있겠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 나에서 다 과정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
나에서 이렇게 화산성 기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달을 보니 화산성 기역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판은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6번 볼게요. 하와이 관련 문제입니다.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는 발산형 경계이다. 이 부분은 얄유산 열도가 있는 수렴형 경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B의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이 존재한다. 맞죠? B에는 하와이 근처 열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4,300만 년 전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4,300만 년 전 이 윗동네에 있는 애들은 이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을 텐데 4,300만 년 이후에는 꺾인 이 부분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다. 7번입니다.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 부분에 해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령은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해령의 특징이죠.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는 증가한다.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령의 축과 이 부분이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나이가 다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해령의 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나이가 같겠죠. 문제 상황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중심으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이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거리가 크다라는 것은 나이 또한 A가 B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열정 관련 문제이고요. ABC 중 열정과의 수평거리는 A가 가장 멀다. 화산암체의 연령을 보니 이쪽으로 갈수록 젊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열점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ABC 중에 열정과의 수평거리는 A가 가장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1250만 년 동안 이 대륙판은 C에서 B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판이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랑 B랑 C 다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됐다가 판의 이동 방향 때문에 남서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화산암체들을 따라 지진대가 발달한다. 틀렸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그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 형성된 마그마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이다. A는 지금 섭입대입니다.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는 늙고 차가워진 해양지각이 섭입을 할 때 위쪽에서 압력을 주고 있다 보니 이 해양지각에 있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그것을 우리가 함수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스펀지에서 물 빠져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물로 인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였죠. 그러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다라고 할 수 있고요. B와 C를 묻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해령보다 깊숙한 멘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해령과 열점 모두 깊이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B 과정이 아니라 A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억은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물이 포함되지 않는 곡선과 물이 포함된 곡선을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는데 물이 포함이 되면은 용융점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 니은은 물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디귿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화성암 관련 문제이고요. 바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니은보다 결정의 크기가 크다. 기억은 화산암이고 니은은 심성암입니다. 결정의 크기는 지표 근처에서 굳는 화산암보다 아래쪽에서 굳는 심성암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A는 C보다 색이 어둡다. 나의 그래프를 보니 지금 A와 C는 결정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우리가 화성암, 돌멩이 6개 외워주셔야 되는데 현안류, 그 다음에 반섬화입니다. 이때 위쪽 동네에 있는 애들은 화산암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심성암이죠. 그러면 지금 결정의 크기가 둘 다 큰 상태이니까 아래 동네인 애들일 텐데
가로축을 보니 SiO2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SiO2 함량이 낮을수록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였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SiO2 함량도 낮고 그 다음에 결정의 크기도 크죠. 바로 반류암이죠. 그러면은 C는 자연스럽게 화강암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B는 나머지인 현무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류암은 화강암보다 색이 어둡다. 우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해서 SiO2 함량이 낮을수록 색이 어두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고, B, 현무암의 산출 상태는 니은보다 기억에 가깝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다. 11번 문제입니다. 쇠설성 퇴적암이 생성되는 원리와 관련된 실험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 방법을 보니까 자갈, 모래를 넣고 윗부분을 누른다. 우리가 퇴적암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주면은 이것은 압축작용 또는 다짐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에 넣은 모래양의 반 정도의 물풀을 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이 있을 때 모래, 그 다음에 자갈 이런 거를 넣으면은 사이사이에 빈틈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것을 퇴적암에서 공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공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다짐 또는 압축작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교결작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실험은 암염이 생성되는 원리와 관련이 있다.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문제 자체에서 최설성이라고 했는데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억 과정은 우리가 압축 또는 다짐 작용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입자들 사이에 공극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은 교결작용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다. 12번 볼게요. 퇴적 구조가 나타내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수평 퇴적이다. 지사계 법칙 중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은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것은 수평 퇴적이 아니라 지층 누중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점이층 리는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은 이 지역의 지층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 A 같은 경우는 뭔가 구조가 나타난 것 같지 않고요. B에 나타나 있는 거는 사층리, 그리고 C에는 권열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층리도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이층리는 나타나지 않죠. 점이층리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러한 구조였죠. 깊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점이층리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는 CBA이다.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권열과 사층리를 보면은 정상적인 권열이면은 아래가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가 뾰족하고, 사층리도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역전이 되었고 생성 순서도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13번 단층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층이 나오면은 상반과 하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그렸을 때 머리 위를 향하고 있는 여기가 상반,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볼게요. 여기가 상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부분이 상반, 그리고 여기도 사람을 그려보면은 이쪽 부분이 상반이죠. 그러면은 이쪽은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여기도 정단층, 여기도 정단층, 여기도 정단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나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여기도 상반 하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B가 상반이고 B와 C를 봤을 때도 C가 상반입니다. 그러면은 상반이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정단층, 그 다음에 여기도 정단층이죠. 그러면은 횡압력이 아니라 장력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나에서 A는 상반, C는 하반이다. 틀렸죠. 따라서 답은 기억입니다. 14번입니다.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재현해 보기 위해서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부정합 순서 빠르게 생각해 볼게요. 퇴적, 그 다음에 융기, 그리고 침식, 그리고 침강, 그리고 퇴적이죠. 그런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칼로 이렇게 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층이 또 한 번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부정합이 이렇게 생긴 것 같고,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과정에서는 장력이 작용하였다.
가와 나에서 지금 횡압력이 작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다라 과정에서 역단층이 형성이 되었다. 그림 나를 보니까 이렇게 단층이 생겼는데 상반 하반을 빨리 찾아볼게요. 상반이 지금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고 오른쪽은 하반입니다.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마에서 경사 부정합이 나타난다. 부정한 면의 경계로 위아래가 평행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4번. 15번입니다. 인접한 세 지역 가나다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인접한 지역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거는 응유암이나 그 다음에 석탄층과 같은 건층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응유암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생성된 암석은 가에 분포한다. 응유암 밑에 누가 더 많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가가 아니라 나고요. 기억과 니은은 같은 시기에 생성된 이암이다. 기억은 응유암 이후에 나온 애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응유암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가 아니겠죠. 나의 사암은 다의 석회암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 나에서 사암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에서 석회암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응유암 이전, 응유암 이후. 그러면은 나가 석회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P와 Q는 화성암입니다. 가장 먼저 순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바닥에 있는 D가 1등일 것이고 그 다음에 C 그리고 마그마가 관입을 했죠. Q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가 다시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A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 지역은 최소 2회 융기가 일어났다. 부정합면 개수 확인해주면 됩니다. 지금 부정합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합이 2개니까 최소 3회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 P가 형성된 후 1억 년 전에서 현재 사이에 장력이 작용하였다. 지금 P가 형성된 시기를 보시면은 모원소 자원소가 50, 50, 1대1입니다. 그러면 반감기 1회 지났죠. 그러면 얘는 1억이고요. 여기 있는 단층을 보니 지금 상반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이 내려간 상태니까 정단층이죠. 장력이 작용하였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X가 붕괴되어서 Y가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X는 모원소이고 Y는 자원소라는 건데 화성암 A 같은 경우는 모원소 자원소 1대1이죠. 다시 말해서 반감기 몇 회 지났을까요? 1회 지났고 화성암 B 같은 경우는 75%, 25%입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1회 지나기 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원소의 반감기를 보니 2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A 나이가 2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2억보다는 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A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B가 생성될 당시에 삼엽충이 번성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질시대에서 외워줘야 되는 숫자가 있었죠. 4654, 2506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인데 고생대는 5억 4천부터 2억 5천까지죠. 그러면은 B는 2억보다 더 젊기 때문에 삼엽충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 관련 문제죠. 순서대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나다 모두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중생대죠.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오르도비스기입니다. 그리고 육상생물, 이거는 중요한 보기죠. 육상생물은 실루리아기고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석탄기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가나다라 순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대멸종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멸종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5대 대멸종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말, 그 다음에 데본기 말, 그 다음에 페름기 말,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있었죠. 5대 페트백이었습니다. 그때 위에 있는 3개는 고생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중생되죠. 이 중에서 가장 핫했던 대멸종은 페름기 말이었습니다. 이때 멸종 원인이 우리가 판기아 형성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A 시기에는 주로 육상생물이 대규모로 멸종하였다. A는 시기를 보니 고생대입니다. 대규모로 멸종할 육상생물 없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B 시기에는 판게아가 형성되어서 해양생물 멸종에 영향을 주었다. B는 멸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페름기다라고 할 수 있고 시대만 봐도 페름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C 시기에는 화폐석이 멸종하였다. 틀렸죠. 화폐석이 멸종한 시기는 6천만 년 이후여야 되는데 지금 중생대가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게 20문제 풀어보았습니다. 틀린 문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끝.